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 박종철 연구관입니다. 오늘은 야구 경기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야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작년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스포츠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알고 경기를 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구는 던지고, 치고, 달리는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된 단순한 스포츠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과학적이고 섬세한 경기입니다.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모든 상황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만 잘 보면 경기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공에는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야구공은 코르크나 곰으로 만든 작은 심을 실로 감고 소가죽 두 쪽을 굵은 실로 108번 꿰매어 제작됩니다. 이때 야구공 겉에는 꿰맨 자국인 실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실밥이 야구 경기의 재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만약 야구공에 실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투수들은 시속 120km 이상의 공을 던지지 못하고 타자들은 90m 이상 쳐내기 어려워 홈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실밥이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밥이 없는 야구공을 던지게 된다면 공기가 공 주위를 통과하면서 공 뒤쪽에 낮은 압력 지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낮은 압력 지역은 공을 뒤로 잡아당기는 현상을 발생시켜 공의 비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밥은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영향으로 공 뒤쪽의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서 공을 빠르고 멀리 그리고 회전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구공에 실밥이 있는 것은 골프공에 딤플이 있는 이유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중에 투수들이 공에 이물질을 바르고 투구를 한다고 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 이처럼 공 표면의 변화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수들은 공에 흠집을 내거나 이물질을 바르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밥의 영향으로 변화구를 던질 때에는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 위쪽의 공기 흐름은 회전 방향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되고 높은 압력 지역이 형성됩니다. 반면 공 아래쪽은 공기 흐름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빠른 공기 흐름이 되어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가 공의 궤적을 바꾸게 되는데, 물체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어내는 마그누스 현상이 발생해 공이 위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직구를 던질 때에는 변화구와 반대 방향으로 공이 회전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떠오르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회전이 많을수록 공의 움직임은 커지게 되는데, 국내 투수의 평균 직구 회전수는 41회로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회전수를 기록한 오승환 선수는 포수 미트에 도달할 때까지 47회를 회전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초속이 같더라도 많은 회전을 하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종속이 빠른 공은 타자가 쳐내기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투수들은 3.81m의 마운드에서 신장의 약 90%, 크게는 2m 정도 홈플레이트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공을 던지게 됩니다.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는 18.44m이지만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실제로는 약 17m의 거리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빠르고 정확한 투구 동작을 위해
발을 내디딘 후에는 원심력을 이용해 허리, 몸통,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순차적인 가속이 이루어져야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수가 던진 공은 타자는 배트를 사용해 쳐내게 됩니다. 배트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고 굵기는 가장 굵은 부분이 지름이 7cm, 길이가 168cm 이하여야 하고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게는 선수들이 정하게 되는데 무거운 배트와 가벼운 배트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운동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이 되는데 운동량이 크다는 것은 더 큰 힘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이론상은 무거운 배트일수록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에서 너무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스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다양한 구질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940g의 가장 무거운 배트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승엽 선수는 홈런 아시아 기록을 달성하던 해에 960g의 배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의 홈런 타자들이 850g 정도의 가벼운 배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외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즉, 운동량 이외에 다양한 구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무게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트의 무게와 속도 이외의 중요한 요인은 배트의 진동이 최소화되면서 반발력이 가장 높은 스윗스팟에 공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윗스팟 이외의 지점에 공이 맞는다면 배트에는 큰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진동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자의 스윙은 3종지뢰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실어 큰 힘을 내기 위해 배트를 몸에 붙여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힘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동작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몸쪽으로 붙여 들어올리는 동작과 같이 타자들은 큰 힘을 공에 전달하기 위해 배트를 몸에 붙여 인에서 아웃 궤도에 스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배트를 끝까지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팔로우 동작을 통해 공과 배트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타자라고 말하는 선수들은 10번 중에 3번 정도 안타를 칩니다. 언뜻 보면 그리 좋은 기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타자들은 투수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3할대 타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투수와 타자 간의 경쟁은 0.4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타자들은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을 처음 보게 되는 시간이 0.15초입니다. 이때 공은 투수의 손을 떠나 5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스윙 여부를 판단하고 뇌에서 근육에 명령을 내려 스윙을 시작하게 되는데 0.25초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은 이미 10m 정도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자는 0.25초 안에 모든 결정을 하고 약 7m 남은 시점에서 스윙을 해야 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0.4초입니다. 타자와 투수가 경쟁하는 시간도 0.4초입니다. 이는 눈을 깜빡거린다 그러면 벌써 공은 포수 밑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타자들은 투수의 공을 끝까지 보고 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공을 쳐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결정하고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원하지 않는 공이 온다면 순간적으로 스윙을 하지 않도록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야구에서는 선구안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판별하는 동체 시력이 좋고 배트 스피드가 좋은 타자들은
조금이라도 공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구안을 갖게 됩니다. 우리 눈은 초당 약 700도의 각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체 시력은 훈련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도 경기를 좌우하게 되는데 미국의 쿠어스필드 야구장은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한 이유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고지대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 비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공의 변형이 적어져 탄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감소되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공과 배트의 무게 증가로 비거리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처럼 야구 경기에서 투수는 어떻게든 못 치게 하려고 공을 던지고 타자는 투수의 공을 어떻게든 치려고 하는 복잡한 두뇌 싸움과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나타나는 스포츠입니다. 야구를 보면서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을 찾아본다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